현금흐름은 네, 올해는 100%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흐름 두 가지로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 처분시 지분복귀 매각현금흐름. 보유기간의 현금흐름을 소득이득, 처분시 현금흐름을 자본이득.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보유기간의 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흐름이 있다.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익이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됐죠? 네, 현금흐름은 두 가지인데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뭐가 나와요?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은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은행 유증자 받았으면 은행 거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온가 그걸 영업현금흐름이라고 한다. 그럼 영업현금흐름은 이 부동산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공실 손실하고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그럼 뭐가 나오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고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순영업소득에서 은행돈 부채 서비스액 올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이걸 영업현금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 크기 비교는 아무 말 없이 크기 비교가 나오면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다. 세전과 순영업소득이 같을 수 있다. 그게 크기 비교. 그다음에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유효총수득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고려사항은 자기 위의 것들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영업경비 필요하고 기타 수입 공실 및 불량부채 자기 위의 것들이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산정할 때는 부채 서비스는 필요하다. 자기 위의 것들. 그다음에 4번은 좀 이따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수선비 쟁점이 되는 것은 화재보험료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이게 영업경비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세 가지가 매우 중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여기 있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요 세 가지 여기까지 요 공부소가 중요. 감가상각비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소유자 급여, 개인적 의무비,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 7가지 공부소감 소계자, 이거 암기상이다. 필연적으로 암기상이 된다.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재산세는 영업경비지만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는 저기 영업현금으로는 딱 7가지만 시험에 내니까 영업소득세는 계산 문제 할 때 그때 한번 보기라고 문제 풀어갈 때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좀 이따 풀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하고 이 계산 문제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소득세만 계산하십시오. 별도로 시험에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음. 계산 문제 총 9번을 출제해요. 이 현금으로 관련해서 계산 문제를 총 9번 출제하는데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을 하고요. 세후 5번 냈어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을 하면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세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5번 내면서 한 번도 영업소득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2번. 그다음에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 2번. 그러면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를 2번 줬는데 2번 다 쟁점은 뭘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영업현금으로 끝났어요. 그럼 영업현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매각현금으로도 있겠죠. 매각현금으로, 처분시현금으로. 영업경비 다 했잖아요. 처분시현금으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고 처분시현금으로를 지분복귀액 매각현금으로 그래요. 샀다가 판다면 그럼 매도가액이 있겠지. 매도할 때 경비 그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 빼고 하면 순매도가격. 순매도가액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그러면
갚았을 건데 못 갚은 게 있다. 그게 미상한지당 잔금, 미상한지당 원금. 그럼 빼주면 세전 매각 수지, 세전 매각 현금 수지, 세전 지분 복귀. 여기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자본 이득세 빼주고 나면 세후 매각 수지, 세후 매각 현금. 요 매각 현금은 지분 복귀액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물어보면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크기 비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크기 비교? 순매도가액과 세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는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세전 매각 수지와 세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 차익이 없다면 자본이득세가 없을 거니까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다음 또 이거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세전 매각 수지 산정할 때 미상한지당 잔금은 고려사항인가? 고려사항이다. 매도 경비는 고려사항인가? 필요한 항목인가?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면 세전 매각 수지 산정 시 고려사항은 자기 위의 것들. 순서를 암기 못하면 그것을 풀 수가 없다.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가야 돼. 자, 문제 봅시다. 대표용 문제. 자, 여러분 문제집 125쪽 대표용 문제 가자고요.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순용업 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미쳐버릴 것 같아. 합산한 겁니까? 차감합니까? 차감. 빼야지 차감.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번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용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경비, 직접 관련된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영업경비 맞습니다. 소득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득세가 빠져야지. 틀렸습니다. 3번 세전현금으로는 지분투자자에게 나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합산한 소득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합산한 게 차감. 차감이에요. 차감. 자, 4번 세전 지분 복귀. 세전 지분. 요 4번은 매각현금으로야. 그럼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매도가액에서 미상한지당 잔금을 차감하여 구한 지분 투자자 목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옵니까? X입니까? 오. 여기 오죠. 오.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가가 두 가지로 보유시 대당 부동산 운용으로 나오는 자본이득입니까? 소득이득입니까? 소득이득. 처분시 자본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자리가 바뀌었어. 5번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유기간 동안의 운용을 통한 소득이득, 처분시 자본이득. 5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반대로 써놔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요. 11번 문제는 저는 못 푸니까 여러분 하시고 11번 문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 문제 별것도 없다. 자, 12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총 임대료 수입은 이 총 임대료 수입이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으로 나올 수 있죠.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OX? 여기에 가능 총수득의 개념이야. 가능 총수득의 개념. 그러면 총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수득은 면적으로 나오면 임대 면적이다.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가 얼마인가? 임대료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곱하여 구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이다. OX? O. 2번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히 이 공실 손실 상당히를 그냥 우리 공실 그랬어요.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충당금 이렇게 불러요. 및 영업의 수입을 합산하여 구한 소득이다.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영업의 수입은 더하고. 그래서 틀렸죠. 얘는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이 뭐예요?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을 가산한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순용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비밀을 공제한 소득으로서 총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순용업소득은 총투자액으로 본 거야. 총투자액으로. 옳은 말. 4번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한 소득이다. 5번 세후현금으로는 세전현금에서 뭘? 영업소득을 차감한 소득이다.
14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나 14번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13번이나 14번이나. 근데 14번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요 산이는 빠져야 되고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자, 가는 순용업소득, 나는 순매도가를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뭘 물어보냐면 요 4번 문제는 순서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야. 순서를 알고 있는가? 영업현금흐름, 그 다음에 처분시 현금흐름은 순서를 알고 있는가? 그럼 영업현금흐름은 가능총수도 마이너스 공실및 불량부채, 기타 수입, 그 다음에 유효총수도, 여기서 영업경비 빼는 그럼 순용업소득이죠. 그럼 가는 요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순용업소득보다 위에 있는 것들, 여기 이제 가죠. 가고 나는 뭘 물어보냐면 순매도가액, 여기 순매도가액입니다. 순매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죠. 그럼 매각현금이죠. 매각현금은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 빼고 나면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나온다. 그럼 순매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도경비 하나밖에 없네 지금. 이해됐나요? 이제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것과 나에 들어갈 것 보자고요. 기타소득은 여기 있네요. 그럼 기타소득은 순용업소 산정 시 필요한 항목입니까? 필요한 항목이죠. 다. 자, 니은 매도경비는 여기 있습니다. 매도경비, 매도비용 이렇게 불러요. 매도경비, 매도비용. 그럼 매도경비, 매도비용은 나에 들어간 거죠. 나. 소득세는 여기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럼 소득세는 가하고 나하고 둘 다 관련이 없습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은 요 밑에 있죠. 미상한 저당 잔금. 그 미상한 저당 잔금은 처분시 현금흐름인데 순매도가액에 산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재산세는 순용업 산정 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미음이 들어가야 되고. 양도소득세. 예? 그래요. 가죠. 나가 아니라 미음이라고.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한참 밑에. 그럼 다 관련이 없죠. 그럼 결국은 관련이 있는 것은 지금 순용업소 산정시 관련해서는 기여가고 뭡니까? 미음이고, 순매도액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니은만 되죠. 니은만. 그 답은 몇 번이니까? 2번. 자, 15번 문제 갑시다. 15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자, 1번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그러면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현금보다 매각 대금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답니다. 그럼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현금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 그러면 순매도가액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을 차감해야지 매각 현금, 세전 매각 현금이 되니까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대금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총 매각 현금보다 크죠. 2번 융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 원리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두 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개 묶어서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경비가 아니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영업경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잘 맞추는데 원금 상환분이나 딱 주어지면 이게 영업경비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 그럼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전부 다 뭐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3번 순용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분수의 재산세는 차가 많아. 순용업소득을 산정하려면 유효총수득에서 뭘 빼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야 돼. 영업경비를. 그러면 순용업소득이야. 그럼 순용업소득 계산할 때 영업경비를 빼야 돼. 재산세는 영업경비야. 그럼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답이 몇 번이? 3번. 옳은 거 고르겠습니까? 자, 4번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불량부채라고 배웠어요. 불량부채.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불량부채라고 배웠어요. 그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총 임대료 수입에서 총 임대료 수입이 가능 총수라고 보시면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후 영업경비를 뺐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총 임대료 수입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가 돼요? 유효총수도. 여기까지 하면 유효총수도이고 이 유효총수도에서 영업경비를 뺐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이렇게. 자, 이제 1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6번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16번 문제를 계산하고 생각하면 여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유사한 문제가. 자, 뭐라 했냐면 연간 순영업소득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은요? 여기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효총수득에서 뭘 빼면 돼요? 영업경비를 빼면 돼. 그럼 유효총수득이 8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유효총수득이 8억이라고 줬으면 우리는 여기서 영업경비만 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영업경비로 골라보란 소리야. 영업경비.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가볼게요. 화재보험료 영업경비입니다. 부채 서비스 영업경비 아닙니다. 수도료 영업경비입니다. 재산세 영업경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영업경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영업경비 아닙니다. 소득세 영업경비 아닙니다. 전기료 영업경비입니다. 됐죠? 그럼 됐잖아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17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18번, 19번 18번하고 이제 19번이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19번 풀어볼게요. 19번이 이제 현금흐름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흐름 계산 문제는 총 9번 나왔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5회 때. 25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5회 때가 마지막이고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흐름 구하겠네요. 세후 현금흐름. 그럼 세후 현금흐름 구하겠으니까 순서도 나열을 하면 되죠. 가능 총수득에서 뭘 빼고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수득 여기서 영업경비 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고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뭘 뺍니까?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죠. 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구할 때 쟁점은 영업소득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암산으로 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가능 총수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럼 이거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야 돼. 공실은 가능 총수득의 10%네요. 그러면 5천만 원에 10%는 500만 원 빼죠. 기타 수입이 있습니까? 없네요. 기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기타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유효총수득은 4,500입니다. 4,500.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 1,800이라고 줬습니다. 출제자가 아주 착실하게 1,800 줬습니다. 그러면 영업경비가 순영업소득은 얼마요? 2,700입니다. 2,700.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 빼야 돼.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200만 원, 이자비용 80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빼죠. 1,000만 원.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 여기까지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요. 암산으로.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영업경비를 안 주는 거야. 영업경비 안 주고 아까 우리 16번처럼 이렇게 비용을 몇 개 주는 거야. 이렇게. 비용.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를 골라내면 되는 거다. 그럼 영업경비 이제 뺐습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나왔고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해야 돼. 그럼 영업소득세는 제가 문제 풀 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혹시 영업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은 나는 계산 문제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계산 문제 해야 되겠다. 나는 계산 문제 안 할란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빼주고 요거 우리는 순대이감 그래요. 순대이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과세 대상 소득.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영업소득세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내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 준다.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비과세다. 비과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다음에 요 감가상각비를 모르면 이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모르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꼭 알아야 되고 이자 비용은 꼭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없는 경우도 나올까요? 알 필요 없는 경우도 나온다. 돈 안 빌려왔으면. 돈 안 빌려왔으면 이자 비용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돈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알아야 한다. OX? 오, 거기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야. 첫 번째,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비과세, 세금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끝.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실 분은 순대 이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서 자, 보자고요. 19문제. 우리는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돼. 이제 영업소득세. 그럼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 그랬으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이자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나오고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나오겠죠.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습니까? 2,700이 나왔고 여기서 대체 충당금이란 말은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이자 비용 얼마? 800 감가상각비 200 800 빼고 200 빼고 그럼 과세 대상은 1,700만 원이 되고 여기다 뭘 곱하고 세율 영업소득세율 몇 퍼센트? 30% 0.3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영업소득세는 얼마 돼요? 510만 원. 여기서 이제 510만 원 빼면 되죠. 510만 원. 510만 원을 뺀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1,190만 원. 자, 답은 뭐 3번이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현금 흐름까지 마무리했습니다.